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사나 사기 생각,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사기꾼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사기를 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 말 속에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어떤 그 사기 예방의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년 검사를 하면서 사기꾼 특징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16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꾼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이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할 정도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럴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데 일단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예 연락이 없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현직 검사 때 상담해줬던 그 피해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피해 금액을 80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4년을 그 피해자한테 형님으로 극진히 모시면서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결국은 이제 백지에 몇 장 서명해주는 바람에 돈 다 털리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어렵게 몇 년에 한 3, 4년 걸쳐서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유죄를 받아냈죠. 실형 7년을 받아냈는데 작년 제가 개업식 때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 그 진짜 고생했는데 그 돈 받았습니까? 했더니 돈은 못 받고 거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기꾼은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아주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저렇게 전 재산을 다 사기를 쳐서 가져가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거의 돈이 없고 이제 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지?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하버드 의대의 마사 스타우트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요. 한 25년 동안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을 그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 소시오패스라는 게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그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갔다든지 골프장을 갔는데 뭐 KD나 종업원을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속을 그냥 그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그 사람들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연락을 하니까 자기는 오늘 더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하는 회의는 뭐 다음으로 미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그 더 좋은 어떤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은 사전에 예고도 없이 위반을 어기는 거죠. 어떤 이런 행동 속에서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소시오패스는 그 100명 중에 4명이 거기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한 40만 명 정도는 거기에 속하는데 사기꾼들 중에서 소시오패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 병풍치기를 잘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대동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사건을 보면 전청조 씨 사건을 보면은 이게 병풍치기를 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경호원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기자를 또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 취재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가짜 자기 왜냐하면은 재벌 3세로 지금 가장해서 막 물량 공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외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숨어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병풍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데 개발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이러면서 미개발 개발 정보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요거를
투자라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쭉 해보면 특히 이제 요새 코인 사기 같은 게 많은데요. 코인 사기에서 뭐 1억, 2억 투자를 받는데 아예 투자 약정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투자 약정서를 받는 경우에도 제가 투자 약정서 봅시다 이렇게 해서 투자 약정서를 보여주는데 보면은 손실 났을 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익이 났을 때 얼마 수익금을 준다 이런 얘기만 있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 났을 때는 원금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급하게 재촉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급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은 66.2%가 아는 사람 친인척한테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목적이 달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오늘 줄게 내일 줄게 계속 미뤄요. 그래서 아주 지칠 때까지.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수사한 사건인데요. 사기를 당한 분인데 10억을 갖다가 이 사기꾼한테 돈을 줬는데 오늘 줄게 내일 줄게 계속 미루다가 11년째 가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랍니다. 끝났답니다. 이거 이제 뭐 민사 형사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냐 자책하면서 앞으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한 4년 뒤에 또 사기꾼이 나타나서 이번 시행 사업은 진짜다. 4억을 빌려주면 전에 10억까지 주겠다. 그래서 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4억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안 갚았죠. 그래서 결국 사기꾼과 피해자를 불러서 제가 대질 조사를 하는데 사기꾼이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돈 14억 떼먹은 사람이.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룹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도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남한테 발설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니까 사기꾼이 어떤 체면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남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예컨대 보면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은 뭐 녹음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가지고 꼭 그 사람 혼자 있도록 이게 가둬놓는 거죠. 가둬놓아서 자기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 계속 이게 먹혀들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되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하죠. 굉장히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사기꾼이 이제 고소당해서 제가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열심히 내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대답은 안 하고 또 말을 빙빙빙 돌리면서 또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또 그 답변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막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 자기는 벌써 수사기관에 벌써 손을 써놨기 때문에 이 무혐의가 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무혐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기꾼이 힘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사기 사건이 10건 중에 2건 20%만 기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건은 다 무혐의가 됩니다. 아예 민사사건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연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지금 진행 중인 고소사건이 성공할지 말지 기다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고소할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혐의가 돼버리면 다른 분도 고소해서 싸울 의욕이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특징이 보면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 지금은 다 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자꾸 이제 과거팔이를 하는 거죠. 화려했던 자기의 과거팔이를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경제력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정년퇴직한 분, 누가 정년퇴직했는지 알려만 줘도 사기친 돈의 몇 %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기쳐야 할 대상이 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 사기칠 대상 포착이 또 되게 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뭐 통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고 이 사람이 돈이 많구나. 이 정도면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사기를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굉장히 어떤 분야에 어떤 음성 분야에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허인데 바로 이게 상용화돼서 지금 뭐 대기업하고 바로 지금 뭐 수주를 받아서 바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됐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특허 받은 거하고 그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끔씩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같은 걸로 생각해서 상당 부분은 또 소액, 피해 금액이 소액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으면 고소해서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텐데 금액이 작으니까 이게 고소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쓰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서 조사받아야지, 대절 조사받아야지, 그리고 기소되는 것도 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20%밖에 기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 시간적 어떤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사기꾼은 여러 사람한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그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사를 하면서 하나씩 제가 찾아냈던 게 16가지 사기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기꾼의 특징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기꾼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지피지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